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국어 시간이고요. 성인문해 교과서 국어 1권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1권의 마지막 단원인 7단원 영화의 이해 학습을 하고 있고요.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 이 두 영화의 시나리오 일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마라톤 그 시나리오를 읽고 학습 활동을 해볼 텐데요. 학습 활동하기 이전에 이 단원의 정리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극장과 영화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장르입니다. 영화는 중요한 예술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적인 요소가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연극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화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희곡이 연극에 필요한 무대 장치, 대사, 지문 등을 담고 있는 반면 시나리오는 희곡처럼 대사와 지문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영화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의 시나리오를 학습함으로써 영화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1단원 내 마음의 풍금에서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에는 그 고유한 용어가 있고 또 시나리오의 대사와 지문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이나 드라마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글에는 대사도 있고 음향 효과에 관련된 글도 있고 몸짓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 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만 읽어도 그땐 어떤 영화의 드라마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의 주요한 특징인 대사와 지문,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다. 지문은 그 행동, 몸짓 관련된 설명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마라톤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서 이야기의 흐름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마라톤, 지난 시간에 배운 마라톤 학습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73쪽 학습 활동 1. 마라톤 영화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카드를 배열하여 봅시다. 1, 2, 3, 4, 5. 연두색 색깔 네모칸 안에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5개의 카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시나리오를 읽어본 바대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정욱이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초원의 학교로 오게 되고 초원의 코치가 된다. 이건 몇 번째였을까요? 2. 정욱은 순수하고 솔직한 초원에게 동화되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3. 초원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마라톤 전 구간을 3시간 이내에 달리게 된다. 4. 초원은 초코파이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왠지 이거는 마지막 같으네요. 5. 경숙은 자신의 목표를 초원의 마라톤 전 구간 3시간 이내 달성으로 정하고 훈련에 매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첫 번째일까요? 우리가
167쪽에 보면 앞부분 줄거리 해서 줄거리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숙은 초원의 목표를 42.195km 마라톤 전 구간을 3시간 이내에 달리는 것으로 정하고 훈련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요게 첫 부분의 줄거리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5. 경숙은 자신의 목표를 초원의 마라톤 전 구간 3시간 이내 달성으로 정하고 훈련에 매달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있네요. 여기 5번은 답을 여기 적어 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1번 정욱이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초원이 오게 되고 초원의 코치가 된다. 이 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167쪽 그 줄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숙은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유경학교 체육교사라 온 전직 마라토너 정욱에게 초원의 훈련을 부탁한다. 이게 두 번째겠죠. 그래서 5 다음에 1번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초원을 성가시게만 생각했던 정욱이지만 초원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는 순수하고 솔직한 초원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이 내용이 2번에 있습니다. 정욱은 순수하고 솔직한 초원에게 동화되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원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마라톤 전 구간을 3시간 이내에 달리게 된다. 이게 그 다음 네 번째 칸에 3번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초원은 초코파이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요거는 172쪽에 마지막 시나리오 글에 있죠. 172쪽 15번째 줄 실컷 먹었어요. 이제 먹기 싫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마라톤 영화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카드를 배열한다라고 하면 5, 1, 2, 3, 4 이렇게 배열하면 됩니다. 그렇게 네모칸 안에다가 숫자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이 영화를 보고 초원이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들을 둔 초원이 엄마는 이 아들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커주기를 바랬죠.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나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이런 마라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경숙이 엄마와 또 장애가 있지만 마라톤을 어떤 한계를 극복해내는 초원이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기에 더욱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시고 짧게 한번 거기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심화학습 읽어보겠습니다. 175쪽 심화학습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영화 제작기를 읽어보고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찍어보고 싶은 우리 주변의 소재를 생각하여 봅시다. 영화 황보출 그녀를 소개합니다. 신지민이란 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1. 시놉시스 영어입니다. 시놉시스라는 말은 맨 밑에 가로 1번, 반가로 1번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각주라고 했습니다. 시놉시스, 그 스펠링은 SYNOPSIS,
시놉시스 무슨 뜻이냐면 개요, 대강의 줄거리. 그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아주 짤막하게 정리한 그런 글을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이었다. 시집을 가기 전이었던 20살까지는 그랬다. 시집을 가기 위해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 그녀의 이름은 출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왜 바뀌어 출이 되어버렸는지 그녀는 잘 몰랐다. 그 시절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때로 그렇게 사라지곤 했다. 이제 황보 출의 나이는 73세. 그녀는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또 자신의 이야기로 연극을 하기도 한다. 그녀의 환한 웃음과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하지만 오래전부터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획 의도 및 영화 소개. 그리고 그림이, 4컷의 그림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황보출 어머니를 만난 것은 2003년 가을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푸른 시민연대에서 비문해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어머니 한글 학교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황보출 어머니는 한글 초급반에 온 학생이었다. 한글 초급 교재의 첫 장인 기역, 니은부터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동안 나는 자꾸 그녀에게 눈길이 갔다. 처음엔 아마 나의 할머니와 닮아 보이는 얼굴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전부 10명 남짓 되었던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사이에도 그녀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느릿느릿 글씨를 썼다. 울퉁불퉁한 손가락으로 서툰 자세로 연필을 잡고서 그녀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그녀가 참 좋아졌다. 나이 든 여성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던 나이가 들어가면 무성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던 어린 날의 나에게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그녀 자체로 해주었다. 70이 넘은 그녀는 아름다웠고 나와 같은 여자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카메라를 들었다. 나의 서툰 카메라는 그녀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처럼 흔들리고 삐뚤기도 했지만 반짝거리는 그녀 덕분에 그 시간들은 함께 빛났다. 이 영화는 그녀의 일상과 지나온 인생을 통해 여성으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삶을 즐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력적인 한 여성의 소개서이다. 3. 제작 후기. 처음 황보출 어머니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게 2005년 여름쯤이었고, 영화를 완성한 것이 2007년 가을이니 이 영화를 만드는데 꼬박 2년이 걸린 셈이다. 매일같이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지는 않았지만 30분도 안 되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참 오랜 시간이 들었구나 싶다. 처음 해보는 다큐멘터리 많이 헤맨 탓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면서 그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간 탓이기도 했다. 기획서를 몇 번이고 고치고 서툰 영화본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여러 차례.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완성하고도 아쉬움이 한참 남았던 작업이기도 했다. 네, 영화 황보출 그저를 소개합니다. 신지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쓴 시놉시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동영상으로 된 짧은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나라면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지, 어떤 소재로 찍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번째 동영상 강의, 영화의 이해 7단원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문의 교과서 국어 1권 1단원에서 7단원 33번의 강의를 통해서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 달 2월부터는 1단원에서 7단원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며 복습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